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인천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 선진입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은 인천시장에 좀 저도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인천으로 좀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그 저의 판단 하에서 인천시장에 관해서 한번 당분간은 인천시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인천의 분양권 시장, 자,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고 있나, 어떻게 좀 거래가 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저 분양권을 살 때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분양권이라는 것을 구매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저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입지 위주로 사라. 입지 위주로 사라. 자, 여러분 최근에 이제 분양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기본이 1억이고 서울 가면 3억, 5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서울시장은 무주택자들 평범한 이제 셀러리맨이 쳐다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이제 경기도 외곽권의 어떤 신규 주택들 그런 거 분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분양권을 사시든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그런 것으로 이제 가야지. 서울에 이제 8억도 안 되죠. 한 10억 이상 가죠.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는 비역세권인 경우는 8억 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수도권 외곽의 택지지구에 조합권 신축 지금도 사면 4억 5천에서 5억 또는 5억 5천, 비싸도 6억 그 정도만 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입지 위주로 사는데, 여러분, 분양권을 살 때 이제 프리미엄을 우리가 줘야 프리미엄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 들겠지만, 개인적으로 프리미엄이 좀 비싼 걸 사라는 겁니다. 자, 비싸면 왜 비싸겠습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비싼 거죠. 자, 입지가 좋으니까 비싸니까 나중에 가격도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옆에 있는 거 조금 떨어진 거, 중심에서 떨어진 거 싼 거 샀다. 싼 거 사면 나중에 가격이 안 오르겠죠. 입지가 떨어지니까.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프리미엄을 빼고 그 아파트 가격은 다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분양가 차이는 그렇게 또 크지 않다는 겁니다. 프리미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고 거기다 프리미엄을 얹혀서 주는 거니까 좀 비싼 걸 사라. 내가 사는데도 편하고 앞으로 가치도 올라가고. 자, 그리고 아파트의 분양권이라는 거, 아파트라는 거는 철저하게 그 수요와 공급인데,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주변에 그 다른 아파트를 줘도 대체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대체가 불가. 만약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역세권 외에는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는 그 주변에 계속 공급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급을 때리면 당연히 구축이 되면 떨어지겠죠. 자,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라. 그게 프리미엄이 비싼 아파트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분양권의 그 프리미엄이 가격이 적정한가? 자,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건 간단합니다. 그 주변의 구축가의 가격 갭을 보라는 겁니다. 구축가의 가격 갭이 너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구축, 그걸 사셔도 되는 거죠. 구축가의 가격 갭이 적정하다. 자, 그러면 그걸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는 주변에 내가 산 그 신축 아파트, 자, 그것을 내가 살다 팔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수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 수요가 있나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빌라밖에 없다. 그 주변에 빈 공터가 많다. 그 주변에 일자리가 없다. 자, 그러면 수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대규모의 어떤 그 예전에 형성된 신도시가 있다. 거기에 신축이 공급이 된다. 교통이 좋은 입지에 공급이 된다. 자, 그러면 그건 당연히 수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자, 분양권을 초이스하시라는 겁니다. 인천에 그 집을 살 때는 자,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인천에 살 것인가, 내가 인천에만 살 것인가, 내가 또는
집값이 싸서 인천으로 이사 간다. 근데 출퇴근은 서울로 할 것인가? 자, 그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천의 새로운 택지지구, 새로운 신도시에 살 것인가? 예를 들어 청라지구라든지 송도 신도시라든지, 자, 그런 곳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구도심, 예를 들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서울 접근성이 있는 지하철 구도심 쪽에 살 것인가? 아니면 중동 신도시 같이 어떤 그 7호선 라인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살 것인가? 자, 이제 그런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주택이든 투자자든, 자, 그런 관점을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일단 시장에 접근을 해야 분류가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분류를 해놓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인천 시장을 좀 보는데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 뭐라 할까요? 인천 시장을 쳐다보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왜 그러냐면, 자, 인천 시장이 인구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서울, 부산, 인천. 자, 인천이죠.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도시의 성격도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번 사이클이죠. 2013년도 이후 상승 사이클에서 어떤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냐면은, 쉽게 말해서 지방도시, 광역도시의 집값 반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역도시의 집값 반란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구 수성구가 아주 핵심 지역, 핵심 입지 지역의 팔사 기준으로 10억이 넘습니다. 뭐 12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구 수성구 어떤 지방 광역도시에서 10억이 간다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까? 상상이 못했죠. 뭐라고 하죠? 대구 한 5, 6년, 7, 8년 전만 생각해도 미분양의 무덤이었죠. 그래서 할인 분양도 하고 그렇게 이제 광역도시가 떴다. 자, 대전에 한번 보십시오. 대전 도릉동 SK뷰 10억 넘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죠. 어떤 그 지방 광역도시에서 새로 분양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클럽 아파트. 8서 기준으로 얼마나 지금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7, 8억 하지 않습니까? 한 8억이라고 하고. 자, 상상도 못했죠. 그런 일을. 자, 그거 4억도 안 갔죠. 예전에 한 2016년 이전에. 자, 4억. 16년 이후에 한 4억 정도. 자, 그렇게 이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거기만 그랬습니까? 부산, 해수동, 요번에 거의 좋은 건 한 10억까지 또 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부산에 대해서 인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가 좀 딴 데로 방향을 흘렀는데, 일단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광역도시 핵심 지역의 집값들이 레벨업이 돼서 서울 수준의, 거의 서울 역세권 수준의 가격이 되었나? 자,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우리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거죠. 어떤 생활의 질이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양적 시장에서 질적인 시장으로 간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사회 양극화가 됐다는 거죠. 사회 양극화. 3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10억짜리 아파트도 있다. 이제 광역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는 3억짜리 아파트와 10억짜리 아파트의 차이는 뭐냐?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고소득권의 전문직이겠죠. 고소득권의 전문직. 자, 그런 양반들이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애들의 교육 환경을 추구하겠죠. SKY 가야 되고, 치대, 의대, 한의대 이제 가야 되고, 요즘 수의과도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자, 그런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서, 그런 집들을 찾아가서 그런 집값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범어동이고, 그리고 대전에서는 둔산동이고, 광주에서는 이제 봉선동이고, 울산에서는 울산 남구 옥동이고, 예를 들어서 문수로 아이파크 아닙니까? 그거 요즘 예를 들어서 한 8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수요와 인간의 어떤 욕구, 욕망, 자,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레벨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얘기하자면 아주 길어집니다. 자, 이건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인천에서, 자,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인천광역시죠. 자, 300만. 이 도시가 왜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싸냐 이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 투자자들, 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런 점에 의문을 갖고,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광역시들의 집값의 레벨업 아니었습니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요즘 대전에, 예를 들어서 대전 한번 보시죠. 자, 보시죠. 우리가 이제 그 대전에 이제 노은동, 뭐 지종역 있는데, 노은역, 지종역 사이에 있는, 자, 현대 6단지 아파트 한번 보시죠.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죠. 이 지역에서는. 자, 이게 한 3억 6천, 뭐 3억 8천, 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3억 8천 정도. 자, 3억 8천 정도에 이제 나오고 있다. 대략 84 기준으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인천으로 가보시죠. 인천에 연수동으로 가시죠. 비슷한 성격의, 어제 제가 한번 찍어 봤었죠. 대충. 자, 연수 한양 아파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물론 뭐 연차는 더 오래됐죠. 아까 아파트보다 열매단지보다는 연수는 오래됐는데, 이거 역시 역세권인데 최근에 거래된 게 2억 8,800입니다. 자, 1억이 더 싸다는 거죠. 연수구청, 뭐 여기 옛날에 학군 좋은 데 아닙니까? 그 뭐 학군 좋은 데죠.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역세권이고, 자, 거기 대전은 3억 8천, 여기는 2억 8천.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인천이 싸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광역도시 중에 인천이 제일 싸다. 자, 그러한 인식이 퍼져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싼가?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인천을 공부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인식이 어떤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었다. 인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도 많이 올라가고, 대전도 많이 올라가고, 부산도 올라가고, 뭐 울산도 올라가고, 자, 가격이 전체적으로 어떤 다 레벨업이 됐는데 인천은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안 됐다. 더구나 인천이라는 도시는 서울과 가깝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도시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제조업의 어떤 대부분이 또 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좋죠. 뭐 입지로 보면, 전국적인 입지로 보면 대전과 인천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인천이 뭐 별로 꿀릴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인천이 대전에 비해서 이렇게 집값이 낮냐? 어떤 그 중위가, 어떤 평균가적인 측면에서 낮냐? 자, 그것은 뭐 그렇다고 여기가, 우리가 인천이 인프라가 뒤지는 도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바다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도시 있고, 뭐 병원, 뭐 백화점, 오히려 더 훨씬 낫죠. 그리고 서울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교통의 인프라, 외곽도로,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경부 빠지기 좋고, 서해안고속도로 빠지기 좋고, 영동고속도로 빠지기 좋고,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천의 집값이 왜 그동안 약세였냐?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그 뭐라 할까요? 공급이 많았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천은 말 그대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계속 신도시를 때려가지고 짓고 있다는 거죠. 인천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계속 짓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계양 신도시를 또 3기 신도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장지구, 또 여기 한 2만 가구인가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장지구에 또 들어가고, 거기다 또 검단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도 인천이죠. 자, 그리고 가까운 김포에 또 짓고, 자, 이 주변이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평야지대 아닙니까? 평야지대라는 거죠. 이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계속되었다, 인천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그 어떤 특징이 뭐냐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내부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보다 서울에 출퇴근하는 지역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으로, 계양구 쪽으로, 대장신도시 쪽으로, 또는 고천, 뭐 이런 쪽으로, 김포 이런 쪽으로 새로운 주택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인천의 구도심이 약세였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왜 인천의 집값이 최근에 이렇게 핫 이슈가 됐냐? 자, 인천은 사실 뭐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한 2-3년 전부터 그 부동산 강사들이죠. 그 전문 부동산 강사들이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점에 매수를 하고, 뭐 그 뒤로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또 사고, 뭐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그 배경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었냐라는 거죠. 자, 왜 활성화되었냐? 자, 그것은 이제 간단하죠. 주변의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분양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 옛날에 여기 이 인천의 구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던 것이 예전에 이제 진행됐던 것이 이제 완전히 그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활성화가 돼 버린 거죠. 사업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실제로 이제 분양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안역 주변에 아파트 그다음에 루원시티 역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청라지구가 또 뜨고, 그리고 주변의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루원시티도 이제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분양을 하였을 때.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분양을 하였고, 자, 이렇게 사업성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사업성이 이제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의 재개발이 이제 탄력을 받았는데, 자, 그런 와중에 또 인천에 이제 어떤 호재가 많아졌죠. 일단 교통에 대한 호재, 뭐 예를 들어서 뭐 1호선 연장, 검단으로 연장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송도까지 GTX-B가 간다든지, 자, GTX-B가 또 인천시청 또는 부평역 이 중심부로 또 가로지고 가니까 그 중심부에 또 재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자, 탄력을 받고, 그러면서 또 분양가가 올라가고, 자, 그러면서 사업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또 그 수도권의 집값이 공급이 모자르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내려오고, 이번 시장의 가장 그 어떤 중요한 핵심 트렌드, 화폐 가치의 하락, 뭐 그런 거에 유동성 머니가 또 인천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떤 풍선 효과, 서울 중심에서 밀려나는 풍선 효과에서 인천의 집값이 레벨업이 됐다는 거죠. 레벨업이. 자, 레벨업이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신축이나 또는 그 분양권 위주로 그렇게 레벨업이 됐는데, 기존의 구축들은 저렴했다는 거죠. 기존의 구축들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인천의 연수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보십시오. 아직 3억도 안 갔습니다. 대전은 3억 8천 가고 있는데, 여기는 2억 8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바로 이제 그 갭투자 하시는 분들, 법인 계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쪽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구축과 신축의 갭 메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이 좀 있고요. 그런 점이 눈에 띄고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인천의 분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새끼로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다음 편에서도 좀 더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분양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개별적인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전체적인 이야기.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천의 지도를 잘 보시면 여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마산, 여기 꽃매산, 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원적산, 한봉산. 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이 산을 기준으로 해서 두 도시가 경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산 안쪽에 있는 지역은 뭐랄까요? 서울의 위성도시적인 성격, 서울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부평, 부천, 중동 신도시, 자, 송내, 자, 이게 이제 서울에 근접한 도시다. 이 부평 쪽, 이쪽도 이제 그 마곡 쪽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쪽 지하철 노선도 생기고, 자, 그렇게 보시고, 이 뒤쪽에 있는 땅들은 이제 인천 원도심이라고 봐야죠. 오리지널 인천이라고 봐야죠. 인천의 어떤 본래 인천,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게 구분을 좀 해서 보시고, 자, 그게 중요합니다. 서울을 출퇴근하는 데냐, 아니면 인천이냐. 자, 그에 따라 가격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천은 구도심과 새로운 신도시. 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자, 청라 신도시. 좋죠. 명품이죠, 여기도. 명품 신도시죠. 여기 뭐 지하철 연장도 되고, 병원도 이렇게 차병원 의료센터도 들어오고, 뭐 스타필드가 들어오나요? 또 그것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직장들도 들어오고, 자, 그리고 송도 신도시. 좋죠. 자, 근데 송도 신도시는 뭐 대한민국이 내세울 수 있는 명품 신도시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 또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 뭐 그런 자족 기능을 갖추고 GTX-B로 연결해서 가장 취약점인 그 서울의 접근성도 강화를 했고, 자, 그런데 이 인천의 이 구도심이 엄청나게 낙후가 됐었다는 거죠. 자, 여기는 그래서 옛날에 뭐 재개발, 재건축을 했지만 사업이 추진이 안 됐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인천이 지금 구도심과 신도시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좁혀지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천의 문제는 이제 양극화라는 거죠. 자, 양극화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청라지구와 송도를 만들었는데, 공급은 계속되는데 발전이 다 됐다는 거죠. 왜 발전이 다 됐냐? 자, 아무리 인천의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도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천이라는 도시는 어쨌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우선 서울의 인재들도 내려와야 되고 서울의 어떤 접근성이 중요한 거죠. 자, 너무 멀다는 거죠. 송도에서 한번 서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멀어서 정말 고속도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멀죠. 자, 그런 점에서 송도가 그동안 시세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를 못했죠. 공급도 많이 됐고.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GTX-B를 넣어서 송도가 한번 성장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청라 역시 이제 7호선을 연장해서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동안 낙후가 됐던 구도심들은 이제 뭐랄까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바꿔서 어떤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여보겠다. 서비스, 뭐 금융,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주거 환경이 높아지면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도시의 기능을 높여가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떤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인천에 사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자학제가 몇 프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지는 한번 나중에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많은데 그분들이 그 서울 출퇴근한 대체 입지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가겠죠. 자, 그게 이제 3기 신도시 아닙니까? 검단 신도시 만들고 있고, 대장 신도시,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 자, 해서 이렇게 이 안에 한 3만, 뭐 한 5만 가구 뭐 이상 만들어내면 이제 또 인천은 또 공급 과잉에 한번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시달릴 수 있다. 자, 문제는 그 사이에 이 도시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도시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인천의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어떤 숙제이죠, 숙제. 자,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가 개발을 또 멈추고, 구도심의 개발을 멈추고, 3기 신도시로 어떤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또 투기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투기 바람이 들면, 뭐, 구축까지 막 가격이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구축까지. 자, 구축까지 난리를 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축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이거죠. 미래의 인천을 생각할 때 경쟁력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어떤 그 구축에 대해서 발전성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런 구축에 대해서 무분별한 그 투기, 자,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축들이 왜 가격이 싼가? 자, 그동안 왜 가격이 싼가? 자, 그것은 남들이 관심을 안 갖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인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현상, 자, 그런 게 바로 거품이라는 거죠. 그런
거품과 실제 수요, 자, 그것을 명확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막 부동산 시장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막 그 아줌마들, 뭐, 저 젊은이들, 뭐, 갭 투자하러 돈 1000뜨기, 2000뜨기, 3000뜨기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그렇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나중에 뭐, 처음에 치고 빠져나가는 선수들은 먹고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2진, 3진, 4진, 자, 그렇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